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울에 집 사기가 어려운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서울 집이나 이런 얘기를 하거나 재테크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댓글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저희 채널 사실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고 조금 더 자산을 불려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덜한 편이지만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하잖아요.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요즘에 PIR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집 사기 어렵다. 너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집 사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변호사가 왜 돈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반감 섞인 댓글도 많이 달려요. 집 없으면은 뭐 사람도 아니냐.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집 없으면 사람도 아니냐 뭐 이런 그냥 혼자서 막 화나셔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일 많은 댓글은 뭐냐면 보통 절망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저축을 하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연 1,000만 원, 2,000만 원 저축해서 어떻게 집을 사느냐.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분들 중에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과 옛날은 다르다요. 너무 많이 이 논리를 들어가지고 진짜 질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80년대와 2020년대는 다르다. 맞죠? 그러니까 80년대와 2020년대는 달라요. 그때는 재테크의 방식이 다른 것들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가지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뭐 저축만 해도 이율이 얼마고 10%가 넘는데 열심히 저축만 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집 사는 거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절망 섞인 댓글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논리는 이거예요. 돈 모아봐야 집 못 산다 논리 하나. 두 번째,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 산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은 어차피 못 산다. 이런 것들이요. 저축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진 않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집을 보는 눈, 부동산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나 처음부터 서울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도 10억, 20억 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나오지만 과거 대출 규제가 덜했고 생애 최초 뭐 70% 나왔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20억에서 30억대 집을 이제 접근할 수 있었던 분들이 있죠. 지금은 거의 현금 들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막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폭락론을 외치면서 부동산은 계속 떨어질 거야를 외치면서 안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를 모아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모아봤자 안 되니까 안 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 안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처음부터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서의 증여나 집안에서 어떤 도움이 있는 경우는 그건 운이 좋은 거니까 논외로 하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해서 벌어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서울에 집을 물론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이나 이런 개수만 보아도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수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가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동산 입지를 보는 눈만 있으면은 내가 조금 찾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적은 시드로도 약간 수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토지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뭐 구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는 어떤 아파트들이나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축을 해서 시드를 모은 다음에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뭐 모두가 원하는 뭐 압구정 청담에 아파트를 사고 뭐 아니면 강남 중에서 반포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이제 몇몇 아주 상급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처음부터 등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사업으로 대성을 하신 분들이거나 전문직 중에 전문직 부부인데 굉장히 소득이 높거나 뭐 대기업 중에서 초거대 대기업 뭐 정말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 중에서 막 성과급을 몇 억씩 받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안목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시드를 모으면서 천천히 어떤 부동산을 사고 이거를 따라가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지를 보는 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요즘에는 부동산 유튜버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좋은 정보들이 또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너무 좋은 게 뭐 부동산 관련 통계 사이트라든지 이제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앱들도 많이 있어서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경매 물건도 나오고 뭐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매매가 그다음에 실거래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게 10억이 됐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보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입지를 보는 눈을 높이고 그러면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 내야 되는 거지만요. 보통 그런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돌아보고 걸어보면서
다니면서 뭐 아파트 단지도 구경하고 실제 생활은 어떤지.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시고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막 새벽 시간에도 가보고 일반 오후 시간에도 가보고 저녁 시간에도 가봅니다. 보통 출퇴근을 할 때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고요.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 대수나 이런 거는 또 어떤지, 실제 생활 편의성은 어떤지, 그리고 주변에 학교나 이런 좋은 것들이 이제 있는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뭐 신혼부부라던가 뭐 아니면 자녀가 있는 어떤 가족이라던가 뭐 3인 가구나 4인 가구 이런 가구들이 훨씬 더 집을 많이 사잖아요. 아, 수요가 이쪽에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고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아직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절약을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을 모아도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늘 맨날 강조하는 게 있죠. 쓸 거 다 쓰는데 돈을 어떻게 모으냐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했는데, 주변에 서울에 집 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공통적으로, 참고로 부모님 도움 없이, 부모님 증여나 이런 거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실제 집 산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엄청나게 높이는 작업을 엄청 주요로 하거나 이것과 소비를 절제하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했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사업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큰 돈을 한꺼번에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집을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소득을 올리면서 이제 소비를 절제하는 노력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20대 30대 분들이 뭐 과거에는 좀만 돈 모아도 집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수준이나 평균적으로 문화가 구성되어 있었던 게 집을 먼저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돈을 아끼고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지금은 돈을 아껴서 집을 사겠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대부분은 어차피 집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돈을 쓰자 이렇게 가버리는데,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계속 이런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냥 주변에서 좀 접해본 게 뭐냐면, 평소에 뮤지컬 보러 다니고 평소에 연극도 보러 다니고 문화생활을 엄청 해요. 그리고 뭐 음악회도 다니고 좋습니다. 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해외여행 다녀오고, 해외여행도 그냥 뭐 부부가 같이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혼자 뭐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혼자 막 다녀와요. 그리고 살 것도 다 사 먹어요. 뭐 배달도 시키고, 차도 하나 사야 되잖아요. 또 차도 하나 사고, 차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두 경험하는 문제가 있죠. 주차비죠.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만 주차할 공간이 있어도 주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집을 못 사고 돈을 못 모으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본인이 내가 돈을 함부로 썼거나 본인이 돈을 제대로 아끼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집값이 올랐다라고만 합니다. 그러고 또 비교하는 건 서울 집값이에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울 집을 바로 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서울의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은 저렴한 지역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돈을 모으면서 차례차례 상급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돈 아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매번 나오는 얘기가 서울 집값이 비싸고 어차피 노력해봤자 안 된다, 그리고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입지를 보는 눈도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저는 항상 어떤 마인드냐면 남들과 다르게 사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남들과 다르게 사고한다는 거는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게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제가 특정 어딜 또 언급하면 또 영상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못하지만, 항상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요. 이 저평가된 지역은 주로 사람들 인식 사이에서 거기는 너무 낡은 동네야, 아니면 거기는 엄청 소위 말해서 후진 동네야,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네가 안 좋은 동네야 라는데, 이게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약간 탈바꿈될 만한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네들을 보는 눈을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싸거든요.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싼데, 기본적인 입지는 당연히 봐야죠. 입지도 좋고 이런 데 중에서 분명히 이미지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전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었거든요. 집중적으로 봐서 결국에는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주변 뒤에 있는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가장 바깥쪽에 있다가 그 바깥쪽에 더 바깥쪽이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인 지역은 자연스럽게 호가도 올라가고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실제로 발로 뛰면 좋고, 발로 뛰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새벽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부동산의 이제 가격 변동 흐름이나, 적어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요즘엔 거리뷰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이 지역은 저평가된 것 같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고 향후에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 예상 가격도 적어보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기록도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는 눈을 좋게 만들면 적은 시드로도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을 그렇게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돈은 또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훨씬 낫고, 맨날 서울 집값이 비싼데 뭐 해봤자 뭐 되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패배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패배주의에 가깝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특히 폭락론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이제 전체 통계를 보면 뭐 폭락하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비관론자가 일반적으로는 인기를 얻어요. 비관론자는 되게 명석해 보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뭔가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근데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법니다. 이게 항상 투자에서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비관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오르겠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에다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지,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자기 인생을 이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고 패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서울 집값이 비싸서 이제 좌절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지금 서울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좋은 입지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